그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표현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 에디강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상당히 잘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았던, 또 제가 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했던 것들,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어떤 매개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일련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잘 남아있기 때문에 재료가 돼서 제 작업에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머님의 작업실 또한 집이랑 매우 가까웠다 보니 작업하러 가실 때 저를 자주 데려가셨던 그런 환경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자연스럽게 밥 먹고 뭐 놀고 TV 보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 가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게 그림 그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상상화 같은 걸 많이 그렸었기 때문에 그때 항상 재밌게 즐겁게 저 스스로 또한 무언가 새로운 거를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서, 그런 어린 시절의 습관들이 녹아져서 지금도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림 그리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행위가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 물론 중간중간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잖아요. 허황된 꿈이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꿈이든 실현 가능한 꿈이든 다양한 꿈들을 꿔보지만, 언제나 그런 꿈들을 뚫고 다시 저를 원점으로 돌리게 만드는 게 그림 그리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나는 항상 이것만을 위해 살았고 이것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 행위들을 반복해 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역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들도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경우들도 생깁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항상 머릿속에 그런 여러 가지 번득이는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고갈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조차도 저한테는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로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들어도 그림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까지 극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의지를 갖게 해준 이유는 어떤 다른 걸 해도 이것만큼 즐겁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른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면 저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출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부분은 제가 그림을 누구보다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그런 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한 살 한 살 어른이 되어가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예티는 최초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수호해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든든한 어떤 수호자 같은 형태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티 내면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리를 떠올리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기는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팬데믹 이후에 좀 생겨난 것 같긴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집중해서 그리게 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시리즈는 정말 심적으로 막막했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고, 그 그림의 목적은 이 심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 자신을 어떻게든 좀 더 밝은 쪽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시리즈를 처음 생각해내고 막 하기 시작했을 때는 뚜렷한 스토리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끼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내적인 갈등 같은 것들, 하지만 그것에 잠식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적인 갈등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 속에 실제 단어나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달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작한 작업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업사이드 다운 시리즈를 좀 확장하기 시작했죠. 발랄하고 달콤하고 화려한 색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검은 공간에 조금씩 하얀 선으로 채워나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보자. 조금씩 검은 공간을 하얀색 선으로 채워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최초의 업사이드 다운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작품 속에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메시지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과장되었다고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슬럼프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뭐 수십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추구하고 있는 미학적인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부정적인 형태로 대입을 시키게 된다면 그게 슬럼프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의 미술이 있고 다양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관객들이 있어요. 모든 작가들을 위한 관객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건 사실은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고, 가령 어떤 한 시리즈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새로운 캔버스를 시작을 하고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에 상반되는 그림을 막 그리면서, 이 그림은 미공개작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공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막힌 부분들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옆에 같이 두고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표출하다 보면 이 작품에서 안 보이던 답들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마치 이것이 옳은 길,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시기에는 마치 추상만이 정답인 것 같고, 어떠한 경우에는 구상만이 정답인 것 같고, 어떠한 경우에는 극사실만이 맞는다는 것 같고, 하지만 모든 것은 순환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기만의 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순환하는 구조를 저는 믿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작업하고 정진하고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작가들이 생각들을 그림에 담아내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읽혀지기 쉽고 좀 받아들여지기 쉬운 형태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레이어를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도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해놓고 만들어 놓은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의 수고스러움이 수반이 되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이 가지고 있는 수행적인 부분만을 놓고 봤을 때도 행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성이라는 거는 작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에도 포함될 수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사실은 그 매끄러운 표면 위에 그려지는 것이 제가 의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 충분히 섞은 아크릴 물감을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걸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정도의 표면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 편이고,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최소. 이제
근데 그 5시간을 넘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침에 작업실에 와서 남들이 모두 일을 시작할 때 저도 일을 시작하고, 남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식사를 하고,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이나 야근 정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쯤에는 저도 집에 귀가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다시 작업실에 오는 경우가 생겨도 약속이 없으면 전 가급적이면 식사는 집에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2022년부터 캔버스 작업으로 조금씩 시작하게 된 당신만의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Draw Your Own Map 이라는 연작 중에 하나고요.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 있는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도시들의 지도들을 골라서 그 지도 위에 실제로 그려보기도 하고, 더 할 부분은 더 하고 뺄 부분은 빼면서 저만의 이상적인 지도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작업에 담아내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지도는 다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고 누구나 지도를 이용해서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곳에 중점을 두면서 그 지도를 사용하는지는 철저하게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것 같아서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결국의 해답은 본인 스스로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속에서 어떤 지도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보다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Draw Your Own Map 시리즈에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고 왜 저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고,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기쁜 사람을 더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슬픈 사람을 더 슬프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예술인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가급적이면 기쁜 사람을 더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술을 하고 싶어서 항상 소통하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입니다.